가을이 깊어지던 11월의 어느 저녁, 서울 은평구의 골목길은 적막했다. 퇴근 시간도 한참 지났고 비가 그친 뒤에 습기 찬 공기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기보단 멈추게 하는 듯했다. 이 시간에 길을 걷는 이는 드물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간간히 쓰레기 봉투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를 묵묵히 걷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순경 강민호. 오늘도 12시간 이상을 거리에서 보낸 채 어깨에 힘을 잃은 모습이었다. 무전기는 이미 꺼졌고 벨트는 느슨하게 늘어져 있었다. 민호는 말없이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내일 또 같은 하루겠지.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 그냥 지나가는 하루. 하지만 그날 그는 알지 못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남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있었다. 아주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2번, 3번 고개를 돌릴 때마다 시야에 들어오는 그것은 점점 뚜렷해졌다. 바로 한 마리 작고 허름한 강아지였다. 갈색 털은 축축했고 온몸이 때와 먼지로 덮여 있었다. 마치 며칠 동안 굶주린 듯 몸집은 야위어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고 작은 몸을 떨면서도 민호의 뒤를 놓치지 않았다. 민호는 걸음을 멈추고 인상을 찌푸린 채 돌아섰다. 왜 따라와? 너 길 잃었냐? 강아지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흔들었다. 순간 민호의 내리엔 오래전 어릴 적 키우던 강아지가 스쳐 지나갔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기억. 하지만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안 돼. 이건 그냥 유기견이야. 감정 낭비하지 마. 다시 걸음을 재촉하려는 찰나. 무언가 강아지의 목에 걸린 낡은 끈에서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적고 구겨진 종이 한 장이 실처럼 야른 실로 묶여 있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내 펼쳤다. 비에 번진 흔적, 떨리는 손글씨로 쓰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아이를 따라오면 제가 있어요. 그 짧은 문장이 주는 충격은 예상보다 컸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한 번 더 읽고 또 읽었다. 누군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 이건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 강아지는 지금 누군가를 대신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진심이겠지? 민호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다.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 나를 데려가려는 거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강아지는 짖지도 않고 단지 뒤돌아섰다. 그리고는 골목 반대편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전기를 다시 허리에 고정하고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그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골목을 빠져나와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오래된 주택가로 향했다. 강아지는 망설임 없는 발걸음으로 앞장섰고 민호는 점점 불안해지는 가슴을 쥐고 그를 따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한 채의 오래된 거의 무너질 듯한 주택 앞에 도착했다. 문 앞에 선 강아지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민호는 천천히 손을 벨트로 가져갔다. 그의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이 집 안에 무언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직 기다리고 있다. 서늘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강민호는 낡은 주택 앞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금이 간 벽, 무너질 듯한 현관 위로는 조그만 등불 하나가 어렴풋이 깜빡이고 있었다. 강아지는 그 문 앞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지만 그 작은 몸은 떨림도 없이 조용히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현관 계단을 올라섰다.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았다. 잠겨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 외로 문은 천천히 열렸다. 안쪽은 어둡고 싸늘하고 낯설었다. 곰팡이 냄새와 쿰쿰한 먼지, 그리고 누군가 살던 흔적이 멈춘 시간 속에 남아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비어있는 컵이 하나 놓여 있었다. 한동안 사람이 머무르지 않은 공간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아직 누군가 숨쉬고 있을 것만 같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있어요. 누군가.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였다. 본능이었다. 경찰로서 수많은 사건을 마주했지만 이 공간엔 설명할 수 없는 공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누구 있나요? 희미한 목소리. 여자의 떨리는, 거에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음성.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문 너머 어딘가에서 도움을 바라는 목소리였다. 민호는 재빨리 손전등을 꺼내 들고 소리가 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좁고 긴 복도. 벽지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마루엔 발자국과 먼지가 뒤섞여 있었다. 그 끝에 문이 반쯤 열린 방 하나.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몸 하나가 이불에 파묻혀 떨고 있었다. 여자였다. 피부는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했다. 숨소리는 얕았고 눈은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있었다. 민호는 곧장 달려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으세요? 저는 경찰입니다. 지금 구조 요청 드릴게요. 여자는 눈을 겨우 떴다. 그 눈동자엔 고통과 안도, 그리고 끝없는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힘겹게 말했다. 그 아이가 진짜 데려왔네요. 민호는 순간 멍해졌다. 그 아이, 강아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휴대폰도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어서 그 아이 목에 쪽지를 묶었어요. 누군가 제발 봐주기를 바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해졌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어 올렸다. 본부, 여기 순경 강민호입니다. 긴급 구조 요청합니다. 은평구로 한 여성 구조 필요. 의식은 있으나 저체온증 징후 확인됨. 의료 지원 긴급 요청. 무전기에서 복사 완료라는 짧은 응답이 들렸다. 그리고 방 한편 조용히 다가온 작은 존재. 그 강아지였다. 그녀의 옆에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앉았다. 그리고 작은 코끝을 그녀의 손등에 살짝 문질렀다. 여자는 그 감촉에 눈을 감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다. 너 덕분이야. 살아있어. 고마워. 그 순간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붉어졌고 그 강아지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넌 진짜 대단한 녀석이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약 7분. 하지만 강민호에게 그 시간은 1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는 여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했다. 맥박은 느렸지만 일정했고 체온은 여전히 낮았지만 의식은 비교적 또렷했다. 그녀는 이름을 윤서진이라고 밝혔다. 28살, 직장은 중간에 그만두었고 현재는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했다. 부모와는 오래전의 갈등으로 인연을 끊었으며 최근까지 한 남성과 동거 중이었다고 짧게 말했다. 그 말이 나오자 그녀의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다. 혹시 그 사람이 이곳에 당신을 가둔 건가요?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서진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 처음엔 다정했어요. 하지만 점점 통제가 심해지고 휴대폰도 못 쓰게 하고 마지막엔 아예 밖으로 못 나가게 했어요. 제가 저항하자 이 집에 날 버리고 떠났어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경찰 신고는
전혀 없었나요? 했었어요. 2번.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절대 증거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체념이 섞여 있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현장 조사, 증거 수집, 그리고 가해자의 추적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생명이 먼저였다. 구급대가 도착하자 서진은 들것에 실려 조용히 구급차에 올랐다. 그녀의 옆에는 여전히 강아지가 따라붙었다. 구급대원이 위생상 애완동물은 병원 동행이 어렵다고 말하자 서진은 힘겹게 말했고 민호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이 아이 없었으면 난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부탁이에요. 절대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민호는 구급대원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내가 책임질게요.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이 아이도 곁에 있게 할게요. 그날 밤 민호는 병원 응급실 앞 대기실에서 작은 강아지와 함께 앉아 있었다. 강아지는 그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처럼. 병원 관계자는 그녀가 며칠 내내 물도 거의 마시지 못한 채 폐쇄된 공간에서 방치되었기 때문에 심각한 저혈당과 탈수 증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고. 민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복도를 걷다가 병원 창밖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다음 날 경찰은 서진이 지내던 그 낡은 집을 정식 수색했다. 현관 옆 작은 방엔 CCTV 선이 끊긴 흔적, 침대 밑에는 잠금 장치가 추가로 설치된 철제 사슬,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휴대폰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계획적인 감금이었다. 정신적 학대와 물리적 고립, 단지 한 사람을 지우기 위한 치밀한 고립과 통제.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녀는 마지막 희망 하나에 모든 걸 걸었다. 바로 자신이 돌보던 작은 강아지 한 마리.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한 명의 경찰을 찾아갔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 3팀은 아침 일찍부터 긴장감 속에 움직이고 있었다. 전날 밤 보고된 윤서진 감금 사건은 단순 실종으로 보기엔 너무나 명백한 증거를 동반하고 있었고, 현장 상황과 피해자의 진술은 계획적인 범죄를 암시하고 있었다. 용의자는 신원 파악됐나? 네, 피해자의 전 동거인. 이름은 최도현, 35세. 현재 무직이며 과거에도 데이트 폭력으로 2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팀장 정태석은 턱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놈이 이런 짓을 반복해온 거면 이번엔 끝을 봐야겠군. 민호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엔 어제 구조 당시 강아지가 지니고 있던 낡은 목끈이 들려 있었다. 그 끈엔 미세한 얼룩과 이물질이 묻어 있었고, 종이를 감았던 실은 정교하게 매듭지어져 있었다. 이 끈, 지문 감식 돌려봤어요? 네, 결과 나왔습니다. 강아지 목끈에서 도현의 지문도 검출됐습니다. 정태석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법적으로도 연결고리가 생겼군. 이제 CCTV랑 카드 내역, 휴대폰 위치까지 싹 조사해. 민호는 그 순간 떠오른 것이 있었다. 그 강아지요. 피해자와 도연이 함께 기르던 아이예요. 서진 씨 말로는 도연이 그 강아지를 거의 무시했고 방치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서진 씨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경찰을 찾아온 거잖아. 정 팀장은 말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봤다. 그 강아지가 본 걸 우리도 봐야 해. 그리고 그날 오후 경찰은 동물행동 전문가와 함께 강아지의 반응 경로와 기억 반응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강아지는 경찰서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한 사진 속 인물에게 달려들었다. 컹컹컹.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최도현이었다. 강아지는 이빨을 드러내며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 반응은 서진의 진술과 완벽히 일치했다. 동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전문가가 조용히 말했다. 특히 트라우마가 남은 대상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직관적이죠. 수사는 빠르게 진전되었다. 최도현은 현재 잠적 상태였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는 이틀 전 인천의 한 모텔 근처 편의점에서 찍혀 있었다. 위치 추적팀, 지금 바로 인천으로 간다. 수색 범인은 반경 3km. 당장 움직여. 정태석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민호는 조용히 자신의 무릎 위에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너 없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야. 진심으로 고마워. 강아지는 조용히 민호의 손등에 코끝을 갖다 대었다. 그리고 짧은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경찰은 인천의 한 폐건물에서 도현의 흔적과 함께 새로운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애는 내가 키운 거야. 누구보다 잘 알아. 하지만 이제 놈도 나처럼 버림받을 거야. 그 문장을 읽은 민호의 손이 떨렸다. 강아지를 향한 복수. 이제는 단순한 감금 사건이 아니라 생명을 겨눈 위협으로 번지고 있었다. 11월의 인천은 싸늘했다. 바닷바람이 골목을 휘돌며 철제 간판을 흔들었고 폐건물 사이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강민호는 방탄조끼 위로 외투를 걸치고 폐창고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숨을 들이마시며 옆에 선정태석 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에 있어요. 모텔 CCTV와 편의점 카드 사용 위치, 그리고 마지막 쪽지. 모두 이 건물 안을 가리키고 있어요. 경찰 특공대가 조심스럽게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그와 동시에 민호는 자신의 팔에 안긴 강아지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넌 여기 있어. 위험해질 수 있어. 하지만 강아지는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문틈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빠르게 안쪽으로 뛰어들었다. 아! 안 돼! 민호는 곧바로 뒤따랐다. 창고 안은 어둡고 폐허였으며 한쪽 벽엔 오래된 책상과 나무 의자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컹컹컹 강아지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불빛을 비춘 그곳엔 한 남자가 있었다. 흐트러진 머리, 캥한 눈, 손에는 녹슨 새 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최도현이었다. 오, 드디어 왔네. 그 새끼, 너도 데려왔군. 도현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손 들어, 움직이지 마. 정태석 팀장이 외쳤다. 하지만 도현은 비웃으며 파이프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이 개새끼가 다 망쳤어. 걔가 죽어야 해. 그래야 끝나. 그 순간 도현이 강아지를 향해 돌진했다. 파이프를 높이 들어올렸다. 민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안 돼. 순간 강아지는 도현의 다리를 향해 날아올랐다. 날카로운 이빨로 종아리를 물었고 도현은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호는 그에게 달려들어 파이프를 뺏고 손목을 꺾었다. 최도현, 당신은 감금, 살인미수,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지고 도현은 바닥에 엎드린 채 헛웃음을 흘렸다. 하, 결국 개 하나한테 졌다고? 민호는 말없이 강아지를 안아올렸다. 작은 몸은 떨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피가 묻은 입 주변, 그리고 진동하는 심장. 넌 진짜 용감한 녀석이야. 며칠 후 윤서진은 병실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병원 문이 열리고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들었다.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를 끌어안았다. 정말 살아 있었구나. 민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살린 것도, 도현의 실체를 밝힌 것도 결국 이 작은 생명이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이 다 버렸을 때 이 아이만은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몇 주가 흘렀다. 서울은 천운예보가 뜨고 있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예투에 몸을 숨긴 채 바쁘게 지나갔다. 하지만 마포경찰서 한 구석, 조용한 상담실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윤서진은 회복을 마치고 경찰서를 찾아왔다. 긴 치료 끝에 그녀의 얼굴엔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고 예전보다 말투도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옆에는 여전히 작은 갈색 강아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민호 씨. 서진이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이 아이를 처음 만난 건 쓰레기장 앞이었어요. 버려진 종이박스 안에서 떨고 있었죠. 사람들이 지나가며 더럽다, 잡아가라 했지만 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강아지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날부터 이 아이는 항상 제 곁에 있었어요. 힘들 때는 말없이 다가와 기대고 혼자 울 때는 제 손을 핥으며 토닥여줬어요. 제가 숨이 끊어질까 봐 무서웠던 그 순간에도 이 아이는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민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이야기의 전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생명이 가진 힘을 누구보다 깊이 느꼈던 경찰이었다. 혹시 민호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앞으로 계획은 있으세요?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은 세상이 무섭기만 했는데 이젠 저처럼 길을 잃은 생명들을 도와보고 싶어요. 작은 유기견 보호소를 열어볼까 해요. 누군가의 전부였던 존재들이 다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민호의 눈빛이 깊어졌다. 멋진 일이네요. 그 아이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그 순간 강아지가 조용히 짖었다. 짧고 따뜻한 한마디처럼. 서진은 웃으며 말했다. 얘가 민호 씨한테 고맙다고 해요. 살려줘서, 지켜줘서, 그리고 끝까지 믿어줘서. 민호는 작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강아지는 그 손에 코끝을 부딪혔다. 그날 저녁 경찰서 앞에는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차에 오르기 전 하늘을 잠시 올려다봤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존재가 세상 어딘가엔 분명 존재해. 그가 돌아서자 서진과 강아지는 나란히 서서 그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 작은 강아지, 그 이름 없는 영웅은 오늘도 누군가의 곁을 조용히 지켜주고 있었다.